다람이와 맞먹는 똑똑한 과학자이자 괴짜로 허구한 날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만 겪는 플랑크톤. 오늘은 이 플랑크톤에 대한 사실들을 정리하여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플랑크톤은 작은 몸집에 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뚱뚱한 집게사장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나름 괴력의 사나이라고 알려진 집게사장과의 팔씨름에서 막상막하의 대결을 보여줄 정도이며, 심지어 화날 때는 이빨로 나사를 산산조각 내기도 한다. 물론 괴력이 아닐 때도 있다. 항상 집게리아에 침입해 비법을 훔치려고 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사실 플랑크톤과 집게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함께 지내온 베스트 프렌드였었다. 하지만 집게가 만든 버거가 다른 이들의 인기를 얻자 플랑크톤은 이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고, 이때부터 둘은 앙숙의 관계가 되었다. 플랑크톤의 버거 비법 탈취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시점이기도 하다. 시즌 6 스폰지밥 냉동고 탈출 작전 편에는 버거 비법을 훔칠 뻔했으나 실패했던 횟수가 무려 1003번이라고 언급되었다. 참 많이도 해먹었다. 이건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1003번이나 비법을 손에 넣을 뻔했었는데 그 1003번은 하나같이 다 집게한테 걸려서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 2004년에 공개된 스폰지밥 극장판 편에서는 집게가 용왕의 왕관을 스웰시티에 팔아넘겼다는 거짓 계약을 꾸며내 버거 비법 탈취에 성공했고, 이 비법을 이용해 플랑크톤은 큰 성공을 이루었다. 더 나아가서는 비키니시티 전체를 자신의 소나귀에 집어넣었고 통치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독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폰지밥과 뚱이의 활약이 비키니시티를 구했고, 플랑크톤의 독재는 완전히 끝나고 말았다. 뜬금없지만 여전히 뚱이의 망사 스타킹이 기억에 남는다. 플랑크톤이 우물 앞에서 빌었던 소원은 키가 크는 것이다. 키가 커져서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는 녀석들을 혼내주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후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지자 갑자기 건물들을 부수며 급발진해댔다. 플랑크톤은 깨방정, 뚱이가 고안한 이 앙증맞은 광고 카피 덕분에 플랑크톤 식당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아 대박을 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 하지만 광고 카피를 만들어주는 뚱이에게 윽박지르고 월급조차 안 챙겨주려고 한 것은 물론 손님들 흉만 잔뜩 보다가 결국 폭망하고 말았다. 플랑크톤의 계좌에는 $1000, 한화 대략 115만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있다. 역시나 오늘도 버거 비법을 훔치려고 했던 플랑크톤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으로 변하여 집게리아에 몰래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1000를 갖고 싶다는 집게의 소원 때문에 곧장 은행에 달려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었었다. 그래도 이게 전 재산은 아니지 싶다. 제 계좌에 있는 돈 다 찾을게요. 징징이가 할머니 집 요리 비법을 몰래 활용해 플랑크톤 식당은 큰 대박을 쳤었다. 이대로 쭉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릴 플랑크톤이었지만, 자신의 손자가 멋대로 찌꺼기찜 레시피를 훔쳐 쓰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요리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되었고, 덩달아 가게 손님들은 덜 익은 음식을 판매했던 것이냐며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 가게는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만다. 시즌 3 플랑크톤 군단을 보면 때마침 그날이 플랑크톤의 게살버거 비법 탈취 시도 25년이 되는 날이라고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짜 플랑크톤은 이런 집념을 다른 데 활용했다면 이미 바닷속 최강자가 되었을 것이다. 플랑크톤은 감옥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전과자이다. 그런데 죄수들 사이에서 플랑크톤은 범죄의 제왕으로서 아주 위대한 존재로 여기지고 있었다. 덕분에 플랑크톤은 죄수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을 통제하는 실세 노릇을 했었다. 감옥도 탈출하고 게살버거 비법도 훔치는 데 성공하나 싶었지만 결과는 뻔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 플랑크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고래다. 엄청난 양의 미생물과 물고기를 먹어 치우는 고래의 식성은 이 자그마한 플랑크톤을 충분히 겁에 질리게 할 수 있겠다. 물러서 이 고래야. 니들이 우리 플랑크톤한테 하는 짓 내가 다 알아. 또한 진주의 대사를 잘 들어보자. 나름 고증을 잘 살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샐러드보다야 플랑크톤이 더 맛있긴 하지. 플랑크톤은 손님도 없어 파리만 날리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대체 자신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알고 보니 플랑크톤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교도소 측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계약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의 생기의지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었다. 비키니시티가 죽음의 노 마을로 불렸던 서부시대 무렵 플랑크톤의 조상은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당시 마을에 주점을 열어 나름 큰돈을 벌고 있었던 집게 조상의 돈을 제멋대로 빼앗을 정도로 말이다. 비록 나중에 참교육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플랑크톤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플랑크톤의 아내는 고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이다. 캐런은 플랑크톤의 작품이며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한 뒤 둘은 부부가 되었다. 매정하게도 플랑크톤은 결혼기념일을 새까맣게 잊어먹어 캐런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다. 심지어 아직 신혼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둘이 크루즈를 함께 탔던 게 첫 신혼여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플랑크톤에게 신혼여행은 사실 그저 버거비법 탈취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다. 의외로 그들은 결혼한 지 26년이 넘은 부부이다. 근데 난 진짜 미생물이랑 살고 있잖니. 그것도 자그마치 26년 동안 말이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플랑크톤은 캐런과 결혼할 당시 풍성충이었다. 참고로 캐런은 플랑크톤의 성격에 못 이겨 편지를 남겨두고 그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때마침 키보드를 가지러 다시 온 캐런에게 플랑크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둘의 사이는 회복되었다. 이처럼 서로 티격태격하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는다. 한편 캐런은 남편이 식당 운영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자 남편 기운이라도 세워주려고 시민 한 명을 몰래 섭외해 플랑크톤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남편을 생각한 캐런의 마음은 좋았지만 단골 손님 역할을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때려쳤던 것을 보니 플랑크톤이 만든 음식은 역시나 취약인 게 분명하다. 이 때문에 그는 위세척까지 받아야 했다고 한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칩이다. 진짜로 캐런이 낳은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얻은 아이다. 칩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무려 하루 만에 갓난아기 해서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은행에 첫 출근하였다. 바로 ATM으로 말이다. 플랑크톤은 캐런보다 성능도 좋고 몸에도 좋은 캐런2를 만들었다. 이후 그는 캐런2가 새로운 컴퓨터 아니라면서 원래의 아내 캐런은 필요 없다고 버린 적이 있다. 스폰지밥 두 번째 극장판에서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 팀을 이루어 버거 수염을 무찔렀다. 이때 모두가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하였는데 플랑크톤은 아주 근육질의 거대한 마초남으로 등장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